몇 년 전부터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케아와 같은 북유럽 스타일 가구와 인테리어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더니 오랜 세월 인기이던 서유럽 대신 북유럽 오로라 투어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여행과 생활 가구 영역을 넘어 이제는 북유럽 특유의 행복론과 문화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중 전 세계 국민 행복 지수 1위, 핀란드에 관한 기사가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전 세계 149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2021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핀란드는 2018년부터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유럽에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핀란드에서는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BTS와 같은 K-팝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식을 주 메뉴로 구성하자마자 마을 전체가 뒤집힐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핀란드의 작은 반란을 일으킨 한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얀 쌀밥을 밥그릇 가득 담고 시금치나물, 김치, 꽈리고추찜, 제육볶음 등을 가지런하게 식판에 놓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식단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메뉴인데요. 놀랍게도 이 메뉴가 서빙되는 곳은 핀란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줄지어 식판을 받아가는 학생들 사이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해 보이는 성인들도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아닌 마을 주민이라고 하니 더욱 놀랍죠. 실제로 한식으로 메뉴를 바꾼 후 주민들까지 학교 식당에 와서 점심을 사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건데요.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도 한식 주간을 진행하는 날에는 무려 20배나 많은 손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이는 멜리사 아르니 하르덴, 핀란드 사람입니다. 순수 핀란드 사람인 그녀가 김치를 담고 나무를 데친다니 참 신기한데요. 어떤 이유로 한국 메뉴를 식단에 넣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20년 전 한국에서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머물 기회가 있어 한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때 하숙집에서 살았던 그녀는 한국의 가정식을 맛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김장할 때 함께 김치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하숙집에 사는 친구들과 따뜻한 집밥을 나눠 먹으며 한국인의 정을 느낀 멜리사. 핀란드로 돌아온 후로도 한식이 그리워 혼자서 한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김치 만드는 것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하숙집 아주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맛 그대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김치를 한국 음식의 정신이라고 말하며 배추를 다루고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 모두에 손맛과 마음이 깊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요. 김치를 담그며 마음마저 안정되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멜리사의 한식을 향한 애정은 해가 갈수록 커집니다. 주변 핀란드 친구들이 그녀의 요리를 향해 호평이 이어지는데요. 자신감을 얻은 그녀는 핀란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열며 한식 요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는데요. 음식을 통해 한국과 핀란드 양국을 잇고 싶었다는 멜리사는 특히 한식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음식은 사람들을 한데로 모으죠. 한식은 음식을 공유하는 문화라는 점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국인과 식사를 하면 음식을 공유하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이랑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인지 한식을 먹을 때면 좋은 음식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즉, 큰 냄비나 그릇에 음식을 담아두고 공유하며 먹는 한식의 특성이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핀란드 문화와는 정반대라며 한식이 가진 사회적인 측면에 관해 설명합니다. 오늘 손님 중 학생 한 무리가 왔는데 다양한 음식을 시켜 함께 나눠 먹고 나중에 돈을 나눠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소름이 돋아요. 이 모습이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음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설사 가족이 함께 외식하더라도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자 원하는 음식을 고른 뒤 자신이 시킨 메뉴만 먹는 것이죠. 한국처럼 여러 가지 메뉴를 시킨 후 함께 맛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만큼은 한국과 똑같은 식탁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제육볶음과 뚝배기 불고기를 시켜서 같이 나눠 먹거나
큰 그릇에 담긴 밥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 등 한국인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핀란드가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지만 과거 핀란드는 북유럽 대부분 국가처럼 자살률이 치솟으며 국가적 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199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 30명을 기록해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복지 국가인데다 교육제도가 발달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핀란드는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겨울에 온종일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기후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자살률 급증의 이유로 손꼽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입니다. 훌륭한 복지 때문에 경쟁이 아예 없는 사회에 살다 보니 개인주의가 극심해져 이웃 간의 교류가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핀란드 출신인 레오는 비정상회담에서 핀란드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버스 정류장 근처에 드문드문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믿기 힘들지만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선 모습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뭉쳐있는 사람들은 관광객이고요. 극심한 개인주의 때문에 서로 몸을 닿거나 옆에 서 있는 것마저 꺼리는 모습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밥과 반찬을 나눠 먹는 한국의 식습관을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나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 한번 해보고 나니 한국 방식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깨달은 핀란드인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맛있는 한식에 매료되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에 덧붙여 한식의 맛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멜리사에 따르면 20년 전 한식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재료 자체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요즘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필수적인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 통조림까지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에서 한식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멜리사는 이제야 한식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현지 마트에서 쌈장과 한국 갈비 양념을 사가는 핀란드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멜리사는 식당 운영을 계속하며 이게 진짜 한식이다 라는 평가를 한국인에게 들을 정도로 제대로 된 한식을 핀란드인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앞으로도 멜리사의 든든한 한식 사랑에 힘입어 핀란드인에게도 한국의 식문화는 물론 한국인의 정이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